안녕하세요. 법무부인 KMB 대표 강병수 변호사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3항은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구조상 단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금액이 조합 3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이 고소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우선 세무서가 범칙조사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범행은 세무서, 경찰, 검찰, 법원 4단계의 구조를 거치게 되고 최종 법원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처벌 규정을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형량이 세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본다면 실제로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는 경우, 사업 구조를 오인하여 수사가 되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점을 소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삭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세무서, 경찰서, 검찰, 법원 4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이야기 드렸듯이 이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허위세금계산서로 얻었던 이득이 경미하다는 점, 처음부터 조세포탈에 의도는 없었다는 점,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를 재판부에 소명하고 피력하여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집행유예로 전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벌금형을 포함해서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의뢰인분들은 어떠한 변호사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사례를 수행해본 변호사, 이러한 많은 사례를 수행해봄으로써 사업구조를 이해하고 세금의 특이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이러한 변호사를 찾아서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으신다고 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